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다른 양악 집도 선생님들의 동영상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양악 수술로 중안면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예전 제 동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중안면 길이 축소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중안면부가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안면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겠죠. 제가 4권의 교과서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하나는 영어권에서 주로 보는 교과서의 3판과 4판이고, 나머지는 국내의 구강 아간면 외과 교과서, 아간면 성형제공외과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캡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보다 중안부를 정의 내리는 해부학적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눈썹에서 할지, 눈에서 할지, 이마에서 할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안부의 하방 시작점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콧망울 아래, 의학용어로는 서브나잘레 비하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없는 듯합니다. 이 서브나잘레, 즉 비하점에 수루 3DCT 연조직 분석상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필연적으로 중안부는 짧아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반대로 3DCT상 변화가 없다면 양악 수술 후 중안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안면 길이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인중 길이는 변화 없습니다. 양악 수술로 중안면 길이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서브나잘레, 즉 비하점에 해당하는 곳을 얼마나 상방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하점에서 입술까지의 길이, 즉 인중 길이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돌출입과 과도한 잇몸 노출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악 수술과 돌출입 수술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상악이 전반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상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조직 CT 모습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 이미지상 비하점의 상방 이동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콧망울이 조금 더 상방으로 이동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콧망울이 더 상방 이동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경사져 있던 상악의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우측을 더 상방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의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부위를 주목해 주십시오.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에 맞추어 서브나잘레, 즉 비하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연조직상의 서브나잘레가 상방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즉 비강저의 상방 이동이 적을수록 비하점의 상방 이동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하점과 스토미온, 즉 입 중간점은 양악 수술을 통해 상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중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중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연조직적인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해당 부위, 즉 스토미온과 서브나잘레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좀 더 쉬우시도록 자료화면 첨부하였으니 쉽게 위치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보통 중안면부를 이마나 눈썹에서 입술까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안면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검은색 화살표인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중안면부는 코에서부터 입술까지의 길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인중 축소술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지요. 저는 2011년경부터 인중 축소술을 하신 분들이 양악 수술을 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양악 수술 후 팔로업 기간 중에 인중 축소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인중 축소술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과를 보고서는 환자분들이 인중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수술하신 분들 보면 흉터가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재작년일 텐데요, 2022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술이 잘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인중 축소술도 또 발전했나 봅니다. 물론 제가 인중 축소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해서 자료화면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인중이 짧아졌어도 이런 흉터가 일반적으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인중 축소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잘하시는 선생님께 수술 받으시면 적어도 흉터에 대한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대신 인중 축소를 하면 윗입술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중간점에 해당하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접촉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불편하시는 분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중 축소의 효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중이 짧아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반면에 윗입술이 좀 더 두꺼워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악수술로 중안면 길이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수술 전에 입술 주변의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인중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중 자체가 길 경우에는 인중 축소를 고려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